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데가 서울 쪽만 지금 해주는 거야? 아니면 경기도도 서울 다? 아파트, 서울, 경기, 인천은 아파트는 다 돼요. 근데 빌라는 서울 것만 해요. 경기도 빌라는 안 해주고? 안 해요. 서울 외의 빌라는 전자상거래로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럼 어쨌든 지금 전자상거래가 막혔다고 얘기들 이제 하는데 다시 재개하는 은행들도 네.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 네. 증빙만 되면. 예. 최근 발표된 627 대출 규제 때문에 경매로 단기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오늘 이 영상 무조건 확인하시고 경매 투자하세요. 요즘 경매로 단기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 말고 단기 투자할 때 많이 이용하는 사업자 대출,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사업자 대출, 매매 사업자 대출, 이 부분 관련된 영상이니까 경매로 단기 투자하고 계시거나 또 잔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무조건 확인하셔야 나중에 자금 계획에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규제 발표 후에 낙찰받은 물건 85%로 해서 자설을 하고 왔는데요.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와 방법도 함께 얘기를 해볼게요. 경매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업자 대출 부분을 저희 경매 대출 팀장님한테 현재 사업자 대출의 사항을 체크를 했거든요. 앞으로 더 많은 규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매매 사업자까지 막히기 전에 더 빨리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발표된 내용 간단히 살펴보면 대출 한도 6억 원으로 제한이 됐죠. 이 규제는 고가 아파트 매수 제한하는 규제죠. 그리고 유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에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을 해야 되고 또 가계대출을 받으면 전입을 6개월 내에 필수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전에 전세대출이 금지가 됐죠. 상환기간을 30년으로 제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 한도가 1억 원으로 줄었어요. 추가로 각종 대출 정책 제한이 있는데 이거는 사업자 대출에 대한 부분이겠죠. 오늘 제가 얘기할 거는 경매로 단기 투자했을 때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사업자 대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거니까 다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영상을 올렸으니까 그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분명한 건 규제 전에 서울 수도권에 입찰자가 많이 몰리던 지역에 약간 입찰자 수가 줄어들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인기 있는 지역, 물건은 여전히 입찰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번 627 대출 규제로 인해서 소액으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액으로 단기 투자하는 물건은 내가 받을 대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고 기존에도 단기 매도할 때 매수자는 실수요자였거든요.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앞으로 추가 규제가 어떤 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 빨리 움직이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번 규제 발표로 낙찰받고 잔금 준비하고 있던 분들이 자금 계획이 틀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7월 3일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해 현황이 또 발표되면서 사업자 대출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나왔죠. 사업자 대출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바로 회수하고 일정 기간 동안 신규 대출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발표가 됐습니다. 이 발표가 나면서 기존 경매하시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발표가 난 당일에 저희 대출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은행이든 대출 상담하시는 분들이든 많은 문의가 와서 정신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경매를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체크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경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런 규제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희 멤버분들 중에도 규제 발표 전에 사업자 대출로 낙찰가 90%까지 안내를 받았다가 갑자기 취소가 되고 실행이 되더라도 한도가 많이 줄여서 나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멤버분들 대출을 담당하고 계신 팀장님한테 지금 대출의 사항을 체크해봤습니다. 사업자 대출 지금 막힌 거 그거는 전자상거래 사업자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전자상거래 사업자 일단 막긴 했는데 하는 데도 있어요. 아직. 원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낙찰받은 그 집에서 사업을 하는 조건이잖아요. 네. 은행에서는 5억 미만 아파트는
세금 계산서를 끌어요. 거기 아파트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나 아니면 책상 같은 걸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구입했다는 세금 계산서를 끊어가지고 그걸로 용도 증빙을 하고 5억이 넘는 금액은 세금 계산서하고 현관에 간판을 달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집기, 책상, 컴퓨터 사진 찍어서 은행에 보내는 걸로. 그렇게 용도 증빙해서 진행하겠다. 주소도 이전해야 되죠. 그거는 한 달 이내 무조건 이전해야죠. 바꿔야죠. 변경해야죠. 그럼 어쨌든 지금은 증빙만 되면 네네.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괜찮다? 예. 원래 한도 많이 주던 데가 이 방식으로 하겠다 해서 다시 시작을 했어요.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데가 서울 쪽만 지금 해주는 거야? 아니면 경기도도 서울 다? 아파트. 서울, 경기, 인천은 아파트는 다 돼요. 근데 빌라는 서울 것만 해요. 경기도 빌라는 안 해주고? 안 해요. 서울 외의 빌라는 전자상거래로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럼 어쨌든 지금 전자상거래가 막혔다고 얘기들 이제 하는데 다시 재개하는 은행들도 네.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 네. 증빙만 되면? 예. 매매 사업자는 따로 규제 나온다는 없어요. 얘기는 없죠? 없고, 예. 매매 사업자 대출 받을 때 네. 사업자 대표가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지금 대출이 어렵죠? 쉽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무직이어도 카드를 쓰거나 추정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체 소득이 있으면 괜찮다? 예. 의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확실하지가 않다. 그쵸. 은행에서 답변을 받아야죠. 소득이 없으신 분은. 조금이라도 네. 매매 사업자 하시는 분들 네. 소득이 있으면 좋겠네요. 있는 게 낫죠. 아무래도 이자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매매 사업자도. 너무 이자 낼 능력이 없어 보인다. 은행에서 또. 그러면 부기를 내겠죠. 매매 사업자는 원래대로 하시면 되고 가계대출은 규제 나온 대로 하시면 되는데 6개월 이내 전입하는 거 상관없다 하시면 무주택자 하시면 되고 1주택자는 처분 조건 들어가시면 되고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들어가시면 되고 생애 최초도 70%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원래 80%까지 됐는데 그리고 최대 6억까지 요것만 잘 맞추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계대출은. 사업자 대출은 금리가 보통 어느 정도 나와요? 매매 사업자는 4.8에서 5.2 사이, 전자상거래는 지금 제일 높은 데가 5.0, 아파트는 4.9. 그러면 네.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가 안내를 예.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하는 데까지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는 네. 곳만 하겠네요. 그렇지. 안 하는 데가 더 많죠. 지금은 전자상거래는. 일단 규제 내용을 보면 전자상거래 사업자 대출이 금지가 됐어요. 사업자 대출은 매매 사업자 대출이 있고 전자상거래 사업자 대출이 있는데 이 전자상거래 사업자 대출이 많은 분들이 이용한 이유는 한도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했어요. 이번 규제에서 언급한 사업자 대출은 이 전자상거래 사업자 대출을 언급한 거거든요. 기존 전자상거래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낙찰받은 아파트든 빌라든 사업자 주소를 이전해서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증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발표의 취지는 이런 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걸 막겠다는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전자상거래 사업자 대출이 많은 은행에서 중단이 됐지만 그래도 취급하는 은행이 아까 통화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 있으니까 대출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많이 알아보셔야 됩니다. 매매 사업자 대출에 대한 부분은 기존과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매매 사업자는 주택을 사고 수리해서 파는 매매업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규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매매 사업자 대출은 보통 감정가의 60%, 낙찰가의 80%중 낮은 금액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금리나 중도 상환 수수료 같은 것들은 개인 조건, 은행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대출은 많이 알아보고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7월 초에 낙찰받은 빌라가 있는데 그 빌라는 낙찰가 대비 85%로 최근에 자설을 했거든요. 매매 사업자 신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앞서서 언급한 대로 보통은 감정가 60%, 낙찰가 80% 중에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나오는데 80% 이상 대출을 받으려면 어떤 물건으로 내가 낙찰을 받아야 될까요? 그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방법은 2번 유찰된 물건으로 낙찰을 받으셔야 돼요. 물론 2번 유찰이 됐다고 하더라도 1번 유찰가를 넘겨서 받으면 2번 유찰된 의미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감정가 3억이고 2번 유찰돼서 1억 4,700까지 유찰이 됐다고 했을 때 감정가 3억에 60% 대출은 1억 8천이고 낙찰을 1억 5천에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낙찰가의 80% 대출이 나오니까 1억 2천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감정가 60%보다 낙찰가 80%가 더 낮기 때문에 낙찰가의 80% 대출이 나옵니다. 물론 감정가보다 훨씬 싸게 받았기 때문에 더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저처럼 85% 나오는 경우처럼요. 하지만 안내 받을 때는 사실 90%까지 얘기도 나왔습니다. 요즘 경공매로 단기 매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업자 대출 이용하는 이유는 개인 대출 시 보는 DSR을 보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대출이 있는 분들이 단기 투자하려고 사업자 대출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기존에 매매 사업자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존과 바뀐 건 없어요. 사업자 대출 금지는 전자상 거래 사업자고 매매 사업자 대출은 그대로거든요. 하지만 앞으로 어떤 규제가 나올지 알 수 없으니까 잔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규제 때문에 서울 수도권 법원에는 입찰자 수가 줄어든 곳이 많이 보이거든요. 규제 전에는 많은 입찰자가 들어오는 지역인데 확연하게 그 수가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누구는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제 규제가 시작이고 더하면 됐지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7년, 8년 전 정부 때도 규제가 만만치 않았잖아요. 그때도 경매 투자는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점점 더 규제가 심해질 거라고 지켜보는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는 더 싸게 낙찰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입찰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규제가 다 풀린 다음에 해야지라고 한다면 사실 그게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규제가 풀린 다음에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 달, 2달, 3달 시간이 가면 다시 적응이 되고 지켜보는 분들도 다시 입찰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사항을 보고 하는 것도 남들이 망설일 때 하는 것도 각자 선택이고 그 결과는 온전히 나의 몫이겠죠. 세금이나 대출 규제가 몇 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좀 무뎌진 것 같은데요. 분명한 건 요 몇 년 동안 이렇게 규제가 생기면서 막연하게 경매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투자금과 주택수에 따라 방향을 잘 잡아서 경매 투자하셔야 되고 낙찰만 받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팔릴 수 있는 물건을 좋은 가격으로 받는 게 목표가 돼야 되겠죠. 낙찰 받으면 잘 팔리겠지. 제발 이런 생각으로 낙찰 받고 후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또 저희 구독자분들은 지금은 하나 입찰을 해도 시세, 권리 분석, 매도 여부 등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확신이 서는 물건만 입찰을 하세요. 폐찰하셔도 괜찮아요. 또 다른 물건으로 준비하면 되잖아요. 안 팔리는 물건은 폐찰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1대1 코칭반 10주 과정과 소수 정예로 진행하고 있는 오프 스터디 모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을 해주세요. 1대1 코칭반과 소수 인원 스터디는 모두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내 사항에 맞게 1대1로 코칭이 필요하신 분들, 바로 입찰을 준비하실 분들, 또 여러 학원을 다녔지만 결과가 없으셨던 분들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경매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명도죠. 경매 투자한다면 명도는 꼭 해야 되는 과정인데 명도에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명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